네, 서울살롱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세연님, 소조이님 그리고 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원님이 또 다시 와주셨어요. 또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봐서 깜짝 놀랐잖아요. 되게 멋있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연히? 네, 저 DDP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 패션위크가 DDP 가시는 줄 알고 언제죠? 패션위크? 정확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주변 그 사람들도 준비하더라고요. 수트 입으셨죠? 네, 맞아요. 네, 수트인데 조금 되게 멋있는 수트였어요. 일부러 제가 여자가 수트를 딱 차려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 검은색 슬랙스에다가 검은 자켓에다가 이제 그것만 하면 조금 밋밋하니까 삭스 부츠 그거 딱 이게 네. 요새 유행하는 그거 네, 있죠? 그 발목에 감싸는 거 그거랑 이제 패니백이었나 패디백이었나 허리에 패니백 네, 맞죠. 그거 이제 허리에 감는 거 그거 하고 그냥 간단한 액세서리로 반지 좀 두꺼운 반지 그거 하나 하고 근데 할 일 없어가지고 할 일 없어서 카페 가고 뭐 지인들도 만나고 하려고 막 팍팍팍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원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집 근처에서 진짜 놀랐겠다. 네,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누구지? 저희 주인장님이시더라고요. 아니 옆에 쓱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계단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전 딱 올라오고 내려가려는 순간 무슨 많이 본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지원님이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긴 놀랐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일하니까 옷을 많이 다양하게 입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입고 올까 하다가 그럼 좀 옷 없는 애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일하다가 그냥 바로 왔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폐할못이라고 느꼈던 게 아까 패션위크 얘기 나와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제가 패션위크를 그 구경을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사람 많잖아요. 되게 많고 막 되게 희한하게 입고. 근데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신발끈이 풀린 거예요. 오른쪽 신발끈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모자랍이 넓고 이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저기요 신발끈 풀리셨어요. 그러니까 딱 저 보더니 알아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패션이야? 그게 패션이었나 봐요. 와. 그래서 알아요 하고 그냥 쌩하고 가는데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아니면 알고 이제 좀 이따가 묶으려고 했는데 얘기해줬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진짜? 충분히 묶을 수 있었는데 그 끈 색깔이 혹시 뭐였나요? 흰색이요. 그냥 약간 그래요? 반스 어센틱. 예, 그냥 반스 어센틱 그 있잖아요. 그거 아. 그냥 올 흰색에 하나는 그냥 끈 풀어놓고 다니길래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은 안 해서 그걸 뛰어가서 말해주는 것도 그게 더 독특한데 저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냥 그냥 밟아서 풀렸네. 많아서 이렇게 밟거나 하면은 이렇게 또 스텝 꼬이고 이러면은 도미노처럼 다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만화 많이 보셨네. 그 걱정이 좀 과해요. 네. 걱정이 투머치예요. 그분은 패션이 좀 투머치였고. 예. 세상에 그게 이제 그때 트렌드인 줄 몰랐죠. 또. 그럴 수 있죠. 저희 서울살롱에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해드렸는데 보기 드문 인재예요. 패션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희 되게 평범하잖아요. 저희 그렇죠. 계신 분들은. 막 입고 와요 저는.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 오늘 소조이님도 그 치마 보면은 되게 치마 독특해요. 치마 저는 어떠시죠? 근데 여기 올 때 거의 그냥 오는데 뭐 차려 입어야 되는. 그니까요. 네. 저도.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저는 근데 제가 옷을 그 몇 시간마다 골라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몇 시간마다 하루에 몇 벌? 하루에 그래도 뭐 이런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출근할 때는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 퇴근하고 다른 약속 있으면 또 갈아입고 화장도 다시 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대박. 그래서. 저는 절대 못하고 멋지다. 어제 뭐 입었지? 그거 입어야겠다 그냥. 이러고 나 로션 바르기도 귀찮은데. 그거 좀 심했다. 근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기에요? 피부는 타고나는 거니까. 네, 극혐이네요. 저는 뭘 발라도 안 되는데. 사실 이번에 패션위크를 가려고 했었어요. 네. 초대를 받아서. 근데 초대를 해준 사람이랑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애인이셨어요? 근데 좀 사귄 지 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서울에 올라와서 뭐 모델이어서 누나 초대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헤어져서. 모델이랑 사귀셨어요? 네. 대박이네. 그래서 근데 너무 덤덤하게 물거품이- 얘기해줘서 너무 깜짝 놀랐네. 물거품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하셔도 수 되는 있죠. 건가요? 상관없어요. 그 친구가 이걸 볼 일이 없으니까. 또 모르죠. 보면 뭐 어때요? 맞아요. 사귀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뭐 어쨌든 그랬고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차피 네. 집 가는 길이 똑같아가지고. 아 진짜. 조금 있다가 네. 지금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일장 연설을 했는데 저희 주제는 패션과 전혀 관련. 내가 만약 동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 갑자기요? 동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이거부터 먼저 묻고 시작을 할게요. 그 동물을 키우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안 키웁니다. 네, 세연님 안 키우시고, 키웠던 적이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요. 물고, 네, 물고기 종은 열대어. 네. 동시에 다 키웠나요? 아니요. 그 열대어, 햄스터, 고양이 순으로 아. 키웠어요. 크기가 점점 커지네. 진화했네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렇군요. 고양이가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고양이는 너무 착한 동물이에요. 왜 음. 우리 아가들을 그런 소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그냥 살짝 좀 가끔 싸가지 없을 뿐. 그 소조이님은 저희가 뭐, 네, 매우 유명하신 분이죠. 네. 김태형 씨. 네. 명실상부 애견인. 네네네. 조만간에 한번 출연하신다고 소리도 그러니까요. 있던데요. 네. 네, 주머니에 넣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우님 키운 적 없죠? 아 있나? 저는 그 중학교 때 키웠고 고등학교 때 잠깐 안 키웠고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계속. 부럽다. 근데 처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강아지는 요크셔 테리어였는데 한 5년 정도 같이 살다가 그 친구가 집을 나갔는데 어머. 할머니가 쫓아 나갔다가 할머니 발가락이 부러졌어. 넘었다가. 그래서 그 친구의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그 친구 잡아오긴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아지 키울 여력이 안 돼서 못 키웠고 그 다음 말티즈 계속 키우다가 이제 중학교 때 골든리트리버 2마리를 그 어떤 분이 키우시다가 못 받아가지고 못 키우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마당에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키웠죠. 그러다 그 2마리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아가지고 귀엽겠다. 총 6마리가 됐다가 이제 2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젖만 떼고 딴 데로 보냈고 그래서 총 4마리를 키우다가 이제 영주 집으로 가고 이제 그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시골 그 할머니네 집에서 그냥 흰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흰 개요? 진돗개는 살짝 시골개. 네, 시골 개죠. 네, 근데 시골개. 진돗개인데 살짝 좀 믹스가 된 것 같아요. 아, 흰 개요. 흰 개라고 하길래. 흰 개. 근데 걔 너무 불쌍한 게 묶여 살아요. 묶여 살아.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너무 좀 그래요. 근데 시골에서 안 묶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시골 환경이 그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어가지고. 산책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울타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묶여 살아. 불쌍해. 묶여 살면 그거 강영국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묶여 사는 개는 그 훈련이 안 된대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바보가 되는 거죠.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 갑자기 동물농장인가? 아니, 우리 아가들이 무슨 죄가 네.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일단 뭐 키우시는 분들부터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강아지가 제일 좋은데 너무 그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언제든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나에게. 맞아요. 관심을 갈구하고. 근데 최근에 고양이도 그렇다라는 걸 알았어요. 고양이도 인사를 할 줄 알고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른 건데 맞아요. 고양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되고 걔가 이제 다가와요. 다가와서 내 다리랑 내가 앉아 있으면 내 무릎 몸에 지 몸을 막 비벼요. 맞아. 그럼 내 냄새를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인사인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앉아 있거나 뭐 눕거나 하고 이제 강아지 고양이도 같은 외로움 다 느끼고 그런다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고양이의 정수리에서 이제 페로몬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 향을 묻힘으로써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문지르는 거예요. 네. 동물 전문가셨네요. 아니요, 그 네이버에 그 동물 그 게시판을 제가 따로 구독을 하는 동물판. 중입니다. 네, 그래서 왜요? 그냥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 고양이가 왜 이럴까요? 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고양이가 왜 이래? 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왜 그러는지 음. 이렇게 분석을 해놔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연 받아가지고 저희 고양이가 이런데요. 왜 이런가요? 하면 이렇게 전문가가 설명해주고 뭐 이런 페이지입니다. 다들 구독하세요. 네이버 법률, 알겠습니다. 네이버 동물 되게 재밌어요. 엔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카카오 좋아합니다. 오케이, 저번 주 알겠습니다. 방송분에도 네이버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스파이 아니에요? 아니요. 저 카카오 좋아합니다. 살짝 최근에 카카오 인턴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아 떨어지셨어요? 네, 떨어질 생각하고 쓰긴 썼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지원해 보세요. 네이버요? 좀 버닝썬 때문에. 아무튼 네. 어쨌든 뭐 그렇고 TMI 쩔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동물? 저는 고양이를 진짜 좋아해요. 어. 강아지도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데 고양이는 저랑 성격이 100% 일치해서 고양이는 키울 때도 좋고 볼 때도 좋고 안 다가와도 좋고 다가와도 좋고 그냥 고양이는 그냥 너무 저랑 잘 맞아요. 성격이. 생김새도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 그런 생기죠?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호랑이, 여우 아니면 고양이 이런 말 많이 고양이과네. 고양이. 고양이과. 보통 이제 강아지 개과 고양이과로 다니니까 고양이시구나. 다 소주연님은요? 저는 일단 제가 개를 키우고 있고 저는 유기견 봉사도 좀 오래 했어가지고 태영 씨가 유기견이거든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믹스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매력 있죠. 네. 이거 좀 작고 이런 애들은 조금 좀 부담스럽달까?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믹스나 큰 게 좋아하고. 근데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물도 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제 개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가족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애들이 크니까 작은 애들이 보면 짖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기분. 근데 전 동물 다 좋아해요. 저도 네. 저는 싫어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동물은 뭐 개, 고양이 정도. 싫어하는 동물 확실히 있어요. 뭔데요? 저 쥐, 아. 설치류 다 싫어. 햄스터도 엄청 싫어. 설치류.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 쥐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처음 들어요. 그런 게 들은 있었어요? 것 같은데? 제 앞에서 쥐가 터졌어요. 맞아. 마이 들은 것 갓, 같은데? 진짜요? 네, 진짜 큰지. 네, 엄청 큰 쥐가 차에 깔려서 제 앞에서 터졌어요. 그 제 바지에 피가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 그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무 빡센데. 그래서 제가 쥐를 어떡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교실에 햄스터를 키웠어요. 근데 그 교실 문을 제 친구랑 같이 이제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팍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느낌이 불안했어. 느낌이 불안해서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실에 난장판이 나 있는 거야. 그 햄스터 통이 어머. 뒤집어 엎여 어머. 있고 햄스터는 없고. 어머, 어떡해. 근데 고양이가 걔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좀 그- 갖고 놀라고. 그쵸. 갖고 놀라고 네. 했을 텐데 교실은 난장판이 나와가지고 그 제 햄스터 주인인 제 친구가 걔를 잡으러 막 다녔는데 못 잡지. 어떻게 잡아 고양이를? 그렇죠. 네, 난리가 났었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으아.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만 남아 있는 걸 나중에 오. 발견. 그걸 또 너무 TMI다 진짜. 그 고양이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걔네를 잡아먹지 않는데 이제 들고양이 있잖아요. 산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그걸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사이즈 있어서 명시. 좀 쥐만 싫어합니다. 뱀은 무서워서 싫어하고. 근데 제 동생이 좀 특이한 친구라서 악어, 거북이, 뱀 다 키워봤어요. 제 동생. 그런 게 뭐죠? 양서류? 파충류? 파충류. 파충류. 응.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되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동생이. 그래서- 카멜레온 막 이런 거요? 네, 막 그런 거. 이구아나 이런 거. 이구아나 맞아. 카멜레. 카멜레온은 어디서 났지? 네. 키우다가 좀 다치지 않을 누가요? 사람이? 네, 사람이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던데. 이구아는 뭘 먹어요? 뭐 막 주더라고요. 뭐 이상한 벌레? 벌레 같은 것도 주고 저 페테일 저빌도 키웠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막 동물인데 햄스터보다 좀 크게 생긴 노란색 쥐예요. 저빌. 페테일 저빌이라고 그 꼬리가 뚱뚱해서 페테일 저빌이라고 하는데 fat tail. 페테일. 네. 그렇구나. Fat tail. 브리티시 액센트로. 와우.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네, 저 영국 발음 다 날라갔어요. 안 쓴지 그래요? 오래돼가지고. 와, 네. 너무 패트. 귀엽겠다. 되게 귀여웠어요. 걔는 이름이 혁이었는데 혁이요? 유형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자라이즈라는 뭐야? 걔는 우리 거기 열어놓으면은 지가 낮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들어와서 자고 그랬어요. 되게 어머나. 영리하다. 네.
그래서 뭐 정력 왕이라 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네. 잠깐만. 머리 현기증. 하는 생각. 그래서 그렇구나. 걔는 뭐 애벌레 웜이 밀웜인가 그런 거를 줘요. 진짜 맛있게 먹는데 너무 징그러.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걸 키우는 애가 있었는데 그 먹이를 이번에 뭐 배송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아이스박스를 꺼내는 맞아, 거예요. 맞아. 거기를 맞아요. 보니까 쥐를 맞아, 얼려가지고. 맞아. 맞아. 냉동지. 맞아요. 네,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빡세다. 그거를 물에다가 해동을 해서 네. 줘요. 아우 그거 저 그거 봤어요. 진짜 끔찍해. 좀 너무 싫어. 몸소리 칠 것 같아. 그 벌레나 뭐 미럼이나 음. 쥐 그런 게 개별 포장이 와서 그걸 이제 냉동 보관 아니면 냉장 보관 해놓고 펫한테 줄 때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나 해동해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유수해동해서. 제가 친한 여자 동생의 남동생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걔도 이제 파충류를 좋아하는 동생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대요 볼 때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에 좀. 감고 막 게임하고 이러더라고요. 취향이죠, 뭐 취향.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강아지, 고양이는 좋아해도 그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쵸, 소수 맞아요. 소수민족이에요. 맞아요. 소수민족. 저도 그렇고. 그럼 동물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나요? 요새 동물원 잘 안 가는데 혹시 추억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동물원 저는 어릴 때? 작년에 작년에요? 작년에 친구들이랑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남 아는 형, 그다음에 아는 친구, 저 셋이. 남자 셋이. 아니요, 여자 한 명, 남자 둘, 저까지. 아.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에버랜드를 갔어요. 거기 막 뭐 있잖아요. 그런 동물, 사파리. 뭐 사파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배 타고 그 수륙 양용 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기린 있고 막 사자 있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진짜? 그게 사파리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구경을 하고. 근데 저는 동물원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껴요. 그냥 어차피 교과서나 유튜브에 뭐 기린 치면은 별의별 거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싸우는 거 많이 나오고. 예, 예. 근데 뭐 갇혀 있는 애들,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맞아요. 그 이렇게 한창 뛰어놀아야 될 애들인데 그렇게 좁은 데 맞아. 가둬놓고. 너무 불쌍해. 제가 형우님을 여기에 가둬놓고 사람들 구경시킨다고 해보세요. 저를 왜요? 뭐 예를 들어서 그치. 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쵸, 그냥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마음만 불편하고 차라리 네. 유튜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뛰어노는 애들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다른 분들은 저도 가보셨나요? 동물원 어릴 때 간 기억밖에 없고 그 뒤로는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되게 그때 어릴 때도 어린 마음에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음. 딱히 흥미를 못 느꼈고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에버랜드에 보면 꼭 사파리 버스 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 코스에 불곰 묘기 보여주는 코스가 꼭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건빵 던져준단 말이에요. 아 싫어 그런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빠 곰이 제우스였고 엄마 곰이 헤라였고 아들내미 곰이 있었는데 걔가 건인가 뜬금없이 한국 이름 건이 있었는데 곰들한테 건빵을 던져주는데 그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해외에서 자랐는데 동남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들 원숭이들이 많아서 되게 자주 접했어요. 동물원을 가면 그 코끼리들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바나나 하나 얻어먹으려고 입 주변이 헐어 있더라고요. 입 주변도 헐어 있고 눈 주변도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시뻘개져 있고 흡사 마약을 한 동물 같은 그런 느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끈이 있지 않는 이상 정신을 못 붙잡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채찍 불쌍해. 맞고. 그게 너무 불쌍해 보였고 또 한 번 국립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너무 야생 원숭이인 거예요. 걔네는 진짜 사람들이 뭐 환타 페트병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있잖아요. 그걸 뺏어가지고 뚜껑을 돌려서 마셔요. 그래서 그 경험 와, 때문에 대박이다. 뚜껑을 돌려서 마셔요. 그리고 걔네는 비닐 까서 과자를 먹어요. 아 진짜? 그래서 와.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뭐야 얘네들 싶어서 엄청 지능이 뛰어나죠. 네, 지능이 너무 영악한 거죠. 너무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습득을 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과자를 안 주잖아요. 그럼 때려요, 진짜. 무서워.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도 같아.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면. 차라리 저도 그냥 뭐 디스커버리 채널 찾아서 맞아. 보는 게 야생 동물을 정 보고 싶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동물원은 진짜 어릴 때 갔었고
최근에는 삼양목장 갔다 왔어요. 어. 가서 양 보고 타조 보고 그러고 왔고 양이 되게 더럽다던데. 맞아요. 엄청 더러워요. 거의 그- 걸레짝 수준. 양이 서운해요. 말이 좀 심하시네. 아니 근데 그냥 진짜 더럽다고 해도 아니 근데 되는데. 저희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양협회 이런 데서 왜 또 엄마 카드를 꺼내요 거기서 방어하는 거 봐요. 이게 디펜스예요. 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네. 좀 깔끔쟁이셔서 네. 네. 그 아무튼 양 털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털이 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배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완전 그냥 장난 아닌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오늘 되게 그로테스크한 거 많이 얘기하시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캐나다 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좀 몸으로 그 동물을 많이 접했는데 저는 그것도 했어요. 승마도 한 3개월 동안 승마를 했어. 그래서 주말마다 가면 승마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처음에는 그냥 코스를 돌다가 그 승마장을 돌다가 나중에 산으로 가요. 말을 타고 산을 가. 아 진짜? 네, 그리고 막 그 이제 앞에 리드하시는 분을 쫓아서 막 가고 막 그러는데 말 잘 들어요. 이제 방향 조절이 되면은 쫓아가는 거죠. 근데 오. 그때 진짜 안 좋았던 기억이 또 안 좋았던 기억이. 제가 두 번째 순서였고요. 첫 번째에 제 그 친구가 있었고 뒤에도 제 친구가 있었어요. 산이 좁으니까 일렬로 가잖아요. 근데 그 제 앞에 말이 임신을 한 암컷 말이었고요. 오. 제 말도 암컷이었고 뒷말이 수컷이었어요. 근데 뒷말이 발정이 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제 뒷말이. 걸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죠. 근데 걸어갔는데 발정이 났는데 얘는 그거죠. 그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으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머. 근데 제 말에다가 뒷말이 올라타려 그랬는데 어머. 그래서 막 이제 얘네들이 올라타질 못하니까 이 자기 어깨 쭉지 쪽으로 뒤 엉덩이를 박아요. 뒷말에. 그럼 서로 막 발로 차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 제 친구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래서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맨 뒤에 이제 산이니까 좁아서 그 리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막 소리 치시다가 우리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 흥분한 말을 자제시켜요. 그치. 근데 앞에 말은 또 이제 예민하니까 또 막 발로 차서 제가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초원이 딱 나왔어요. 산길이 지나서 초원이 딱 나오는데 얘네가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태우고? 네, 세 명이 타고 있는데. 뭐야. 근데 그 말이 걸어갈 때는 저희가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력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튕겨져 나가요 보통은. 그치. 근데 왜냐면 이 리듬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쿵쾅 쿵쾅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진짜 살았어. 근데 앞에 타고 있던 친구는 여자애였어요. 심지어 친구가. 걔는 막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근데 걔네가 웃긴 게 셋 다 전력 질주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뭐야. 근데 기소본능. 진짜 기소본능. 무서웠던 게 말은 달릴 때 밑에를 잘 못 봐요. 앞만 보고 달려요? 그쵸? 얘네가 키가 크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한국에 있는 말이랑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거기 있는 거는 엄청 크겠지. 괴물 같아요. 괴물. 근데 엄청 큰데 걔네가 밑을 잘 안 보는데 초원을 지나서 집에 가기 전에 강이 있고 그 어머. 중간에 다리가 짧은 게 있는데 거기서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거기를 돌파해가지고 이제 지 집으로 들어갔죠. 안 떨어졌어요? 그. 네, 한 700m 정도 달려갔는데 초원에서. 끝까지 버텼어요? 뭐야. 와 대박이다. 진짜 엄청 콩콩콩콩 거리면서 탔어. 그거를 전력 질주했어. 그 순간에 습득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생존 본능이지. 그 몇 개월 동안 탔으니까 이제 그게 좀 됐죠. 그래서 가서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말. 우리 트라우마적인 그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니까요. 쥐가 터지질 않나. 너무 위험한 짓을 많이 쥐가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 다음에는 고래를 보러 갔어요. 고래도 안 좋은 거예요? 아니야, 이건 좋았어요. 근데 되게 무서워요, 고래. 예. 고래가- 저도 고래 되게 그쵸, 무서워요. 크잖아요. 엄청 포악한 동물이고요. 맞아요. 고래 엄청 잔인한데 그 고래를 보러 보트를 타고 그 무슨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보트가 있어요. 그걸 타고 3시간을 나갔어, 바다를. 3시간을 나가가지고 되게 인생 다이나믹하게 사셨네요. 3시간을 나가서 거의 태평양 한가운데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줌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이게 안 좋은 바다에 기억도 그 파도 쾅쾅쾅쾅 이게 그 방광을 자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남녀노소 불문 오줌이 엄청 마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서 고래를 봤는데 고래가 너무 무서운 거야. 고래가 너무 무서워. 진짜. 엄청 크고 그리고 고래를 보려면 그냥 가면 고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잖아. 시동을 끄고 고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고래가 아주 밑에 있어요. 시끄러우면 그 누군가 있다고 느껴지면 시동을 끄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배만 거의 한 6시간 탔어요. 타가지고 근데 배에서 그 제 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장실이 겸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해. 근데 참았죠. 참아서 설마 딱 내리자마자 애들이 그냥 제 친구들이랑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화장실이 아닌데 다 싸고 있어. 여자애들도 그냥 어디 와. 구석에 가서 싸고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하는 그 정도로 3시간 정도 바다를 나가면 온몸이 다 젖어요. 이 물 때문에.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별로 나요. 공유받고 싶지 않은 추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그 정도면은 진이 빠졌어 나 지금. 아니 그 정도면은 보트를 타기 전에 사전 공지 같은 거 안 해주나요? 아니 그거 하자. 오줌이 몹시 마렵다. 아니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오줌을 참는 게요? 아니요. 왜 그거는 또 그렇게 미션이었고. 갑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다이나믹했죠. 네네. 그래서 전 신기하네요. 동물 좀 몸으로 많이 이렇게 마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감정입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진이 너무 많이. 이런 거 자선처럼 했으면 되겠다. 굳이? 나는 설치류가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2 이래서 괜찮네. 동물에 관해서 되게 다이나믹한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좀 무서워. 그래서 저는 말을 절대 안 타요. 한국에 있는 말도 안 타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타요? 너무 무서워. 그때 이후로 말을 안 탔어요. 너무 무서워. 저 산에서 멧돼지도 봤어요. 뭐야?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멧돼지도 봐가지고 뭐 도망가다가 하시는 분이세요? 친구랑 학교 땡땡이 치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갔다가 멧돼지가 있는 거야. 도망갔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그 학교 뒤에가 산이었는데 거기서 늑대를 봤어요. 뭐야? 진짜 뻥 안 치고 늑대를 봤는데 아무도 안 믿어서 늑대는 없어요. 와 그러니까 들개겠지. 이런 반응이 진짜 너무 엄청 싫은데 큰 개 아니야? 아니 근데 개를 치고는 너무 컸어요. 말도 안 되게 컸어요. 그리고 딱 그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 늑대 크기 비교 야생 대단하다. 야생 늑대가 있습니다. 이러면 딱 늑대 딱 그림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저희 그 뒷산이 해발 뭐 한 200m도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봤는데. 그래서 그래요. 여태 봐 이거 봐요. 안 믿잖아요. 그래, 아예 믿어요. 네, 믿어요. 거지 같네요 정말. 네. 네. 동물 그 패션 얘기하다가 동물 썰 풀다가 의사소통 또 얘기 언제 늑대까지 하네요. 네, 왔네요. 아 네. 진짜 봤는데요. 믿습니다. 믿죠. 땀이 난다 진짜. 그렇군요. 너무 더워. 얼른 다음 네.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볼까요? 알겠어요. 네. 아니 동물이랑 얘기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네, 있다는 맞아요. 의 전제 하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좋을 것 좋을 같으세요? 것 같아요. 네. 소조이님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왜냐면 애완동물을 키울 때 보통 보면은 우리 집 강아지가 뭘 했다거나 고양이가 뭘 했다 하면은 이제 막 보통 혼내는 이렇게 장면들이 가끔 SNS에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너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간은 간식을 주지 않을 거고 뭔가 법적인 또는 경제적인 제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부분이- 통한다는 거죠. 예, 말이 통하니까 그런 편리성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늑대를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형우님이 말을 탔는데 말이 갑자기 날뛴다던가 그러면 진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야, 잠깐만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예, 잠깐만 너 여기서 전력 질주하면 우리가 다치니까 일단은 알겠는데 일단 좀 진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웃긴 거는 사람이랑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된다고 말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능은 그렇죠. 그대로니까. 동물을 어떻게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이 통한다면 약간 왜 사람 하나랑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면 너구리가 아주 네. 그 사람 위에 있잖아요. 네, 거의. 그거를 감당을 음.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면 솔직히 그것도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마주할 자신. 네. 맞아요. 그 제가 보는 만화 중에서 리겐모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응? 강아지가 맞아, 보셨어요? 맞아. 그 재밌어요. 강아지가 무슨 헬멧을 쓰면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아. 상황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강아지가 나중에는 인간을 넘어서요. 인간을 밟고 그 위로 올라가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혹성 탈출 비슷한 거네요. 조금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그 회차가 좀 그런 컨셉이었는데 불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부담스러워요. 겁이 나요. 그게. 근데 분명히 그 동물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언어가 아닐 뿐 뭔가 어떤 뭐 냄새로 사실 뭐 소통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사실 유튜브에서 그 고릴라한테 언어 가르치는 거 한 번 본 적 있었거든요. 고릴라한테 언어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수화를 가르쳐요. 맞아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고릴라랑 그 훈련사랑 같이 이렇게 수화하면서 막 고릴라가 막 장난치고 또 되게 유머러스해요. 그 고릴라가. 그래가지고 막 장난치고 너 오늘 과제 다 했어? 이랬는데 과제 안 했다고 막 거짓말하면서 과제 안 했어 막 뻐기고.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숭이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지능이 높으니까. 지능이 높으니까. 방금 생각난 거긴 한데 그 언어를 일단 인간이 동물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습득이 계속되면 당연히 동물의 지능이 발달을 할 거고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공생이 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진화론을 믿으세요? 동물이 진화할 거라고?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대한 식견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근데 뭐 저는 그 고릴라 기준으로 보면은 언어 가르치는 것 정도는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간단한 의사소통이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 그쵸. 깊은 그치, 대화가 뭐, 됐던 건 아니죠. 그냥 뭐 의사 표현 정도? 그렇죠. 응 아니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깊은 내가 이번 달 기분 월세가 좀. 밀렸는데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죠. 예. 훈련하는 거죠. 훈련.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랑은 또 다른 의미긴 해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 보면은 어쨌든 의사가 진짜 많잖아요. 강영욱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은 좀 읽어내잖아요. 이 강아지는 어떤 습성이 있고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떤 느낌이고 뭐 강아지는 손을 이렇게 주면 달라는 말이래요. 귀여워. 그리고 뭐 고양이는 뭐 이렇게 뭐 기지개를 핀다거나 뭐 이런 거 일어나면 기지개를 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뭔가 되지 않을까.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시중에까지는 아닌데 요새 나오는 건 있긴 하잖아요. 목에다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동물이 원하는 바가 딱 스크린에 뜨는 거. 고양이 전용으로는 그 목걸이가 하나 있기는 해요. 거기 이제 걸어놓으면 고양이가 밥 줘, 뭐 이런 거 딱 떠 있고. 울음소리를 네. 듣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해가지고 뭐 평균, 뭐 확률에 그쵸. 따라서 그렇게 네. 하겠죠.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니겠죠. 내가 고양이가 되지 않는 이상 고양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예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연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너무 좀 비윤리적일 것 같아. 맞아요. 그 목걸이를 끼고 한번 테스트해본 고양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빨리 내 목에서 떼라 이거였나? 그거였을 정말요? 거예요, 아마. 그런 그러니까 것까지 나와요? 저는 그냥 동물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하고 사는 동물들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물은 어느 정도 동물의 그 선에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또 해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뀌네요 생각이. 그럼 동물이랑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으셨고 뭐 강아지가 있었고 하잖아요. 뭐 없지만 그 늑대 옛날에 만났던 늑대 네.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 동물들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주로 무슨 대화를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랑 사는 게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픈데 없냐고.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 더 잘해줄 거고. 그렇죠. 솔직히 전 태영이가 호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히 나 정도면 굉장히 호강시킨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늑대한테 다가가지고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사진 찍자고. 셀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진짜 억울하네. 아이 전 믿어요. 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만약에. 말 한 번? 네. 근데 그 늑대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래. 말 동물이잖아요. 동물.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키운다 하면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행복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단 한 번이라는 그 제약이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해야겠죠. 네, 근데 뭐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면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럼 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키웠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정말 단 한 번 말을 걸 수 있으면 그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길고양이가 3개월짜리가 막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어찌저찌 해서 키웠던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밥을 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장님한테. 왜냐면 한 번 밥을 주면 그치, 얘를 책임져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딴 거를 못 하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동물 맞아, 맞아. 사이에서. 그래서 처음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밥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지. 네. 책임을 졌거든요. 근데 너무 정도 많이 들고 그냥 아예 내 애기다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제가 그 직장을 나가면서 뺏긴 거예요. 고양이를. 사장님이 데리고 아, 간 거예요. 저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기와 생이별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연하게 그 바로 옆 가게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보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을 딱 불렀는데 알아보고 자기 새끼들 있는 데까지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그래서 너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이제 옆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버려진 고양이인 줄 알았고 새끼를 베고 있는 상태였길래 본인이 집에다가 자리 깔아서 새끼를 받아줬다. 새로운 이름 지어주고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제 전 사장님이 그 애기를 버렸던 거더라고요. 예뻐만 하다가. 뭐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진짜 길에 고양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캣맘도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양이들한테 이제 먹이 주는. 근데 저 한 번은 제 여자친구가 고양이 엄청 좋아해요. 고양이가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고양이를 보면은 무조건 멈춰서 대화를 해요. 아 귀여워. 강아지든 고양이든 맨날 좋은 하루 보내라 그러고. 근데 이제 뭐 먹을 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사람이 먹으면 잘 먹어도 되는 몰라서. 거. 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전혀 아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면 안 되니까 얘는 실제로 지금 더 안 좋은 거 먹고 살아. 맞아. 그래 배가 고프니까 그냥 차라리 이거 먹는 게 낫다. 길고양이면 내가 만약에 그 챙겨줄 사람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맞아.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은 이거라도 먹는 게 맞아요. 얘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음식물 쓰레기 파먹고 사니까 쓰레기 맨날 뜯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저도. 고양이들 밤에 엄청 울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저도 예전에 그 길고양이한테 간택 받는다 그러잖아요. 받아가지고 데리고 이제 좀 키우다가 중성화 수술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인터뷰도 했어요. 그 지역 방송에 나와가지고 캣맘들 이래가지고 인터뷰하고. 근데 그 친구도 병원 데리고 갔을 때 얘는 사람 손 탄 친구라고 버려진 애인 거예요. 걔는 철수였거든요 이름이. 걔는 산책도 하고 부르면 오고 막 고양이가 그랬었어요. 고양이가 진짜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런 이제 소위 캣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 자취방에 사는데 계속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뭐 제가 인터넷 뭐 이렇게 댓글 중에 하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짜증나서 그 밥그릇을 걷어 찬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게 누구한테는 그냥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자꾸 뭐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냥 떡하니 밥그릇만 놓고 그럴 수 있죠. 알아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맞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빨리 잠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보통 잘 때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주변 소리에 별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날 빨리 자려고 하니까 주변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운대요. 맞아요. 진짜. 진짜 잔인하게 싸우고 고양이 다치잖아요. 다 밤에 싸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이나 뭐 동 차원에서 걔네들을 그 수컷들을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다 시킨대요.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잡아오면은 포상금도 주고 그랬어요. 어머. 네. 그 잡아서 걔네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중성화를 시켜요. 더 이상 늘지 않게. 그럼 이제 걔네는 이제 자연스럽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근데 원래 야생 동물인데 사람들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걔가 설 자리가 없고 막 근데 사람들이랑 같이 붙어 있고 근데 사람들이랑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현실이 너무 좀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고양이도 고양인데 뭐 어쨌든 사람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만 비둘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 생각했는데 비둘기 고기는 왜 안 먹지 이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더러워. 비둘기 고기. 어렸을 때. 근데 초등학교 더러운 때. 건 진짜 다 더러워. 동물은 솔직히. 그래서 서울에 비둘기가 정말 많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 왔는데 비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88 올림픽이 문제예요, 진짜. 아 그때 이거 그때가 뿌려가지고 그때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라고 다 뿌려놔가지고 근데 그 하얀 비둘기가 시꺼매졌어요. 맞아. 다 타가지고. 너무 싫어. 엥? 그거 그 성화봉송 때 이렇게 연출하려고 비둘기를 쫙 내보내는데 걔네가 날아가야 되는데 아, 성화 다 그 위에 앉아가지고 다 탔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매뉴얼 보면은 되게 좋은 올림픽 개막식 좋은 예시 나쁜 예시 있는데 최악의 예시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이에요. 맞아. 너무 싫어. 매뉴얼에 그랬던 있는 게. 기억이 나네. 예. 소름 끼치. 비둘기 그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 예전에 을지로 입구 거기가 되게 던전이거든요. 막 지하 막 엄청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려고 플랫폼 딱 카드 찍고 들어가서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거기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싫어.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래서 한 인스타 할 때인데 찍어서 스토리에 올렸었죠. 아, 요새 비둘기는 또 사람 무서워하지도 않아. 맞아요. 그리고 못 희한하지 날아요. 않아요. 무거워서. 못 날더라고. 무거워서. 그냥 푸드덕 날고 다시 안고 맞아. 이러더라고. 닭이야 뭐야? 펭귄이야? 좀 귀찮아하죠. 그 사람들을 피하는 걸 어차피 안 해칠 거 아니까. 지네가 갑인 걸 이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다 무서워하니까. 너무 싫다. 아유. 근데 저는 근데 동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위는 인간이라고 보고 인간의 존엄성만큼 동물은 쫓아가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 동물은 지금 안락사 같은 것들이 지금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 동물. 토론 단골 주제 중 하나죠. 네, 동물. 네, 안락사가 동물은 주인의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안락사 여부는 주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안락사하는 경우가 그 병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이제 없애는 차원에서 이제 안락사를 주인한테 선택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유기견들은 보소. 유기견들은 수용이 안 되니까 네, 개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제일 사나운 친구,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애들, 그다음에 대형견 이런 애들이 1순위거든요. 근데 안락사를 하려면 주사를 몇 단계가 있어요. 뭐 마취하고 뭐 하고 뭐인데 되게 열악한 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학대인데 근데 또 그렇게 입양도 안 되고 그 요만한 거기서 철창 안에서 사는 게 그 친구들을 위한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다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많은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저는 그게 동물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락사 그 어떤 시설을 보면 차라리 이런 데 있는 것보다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환경이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더 동물 안락사에 대한 법이나 아니면 뭐 절차나 그런 게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굳이 꼭 해야 될 거라면 위생적으로 그쵸. 하거나. 근데 법 자체가 유기동물은 주인이 없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길에 돌아다니는 쓰레기랑 다를 게 없어요. 그쵸. 네. 굳이 걔네들을 위해 법을 제정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요새 그런 요구는 계속 있어요. 사회적으로 학대에 관한 거는. 그렇죠. 학대 만약에 동물을 학대했다 하면은 사실 인간보다 존엄한 게 없다라는 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을 뭐 굳이 뭐 하지 않는데 동물 학대하면 이제 처벌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그거죠. 유기견 돌봐준다고 모금을 했다가 그 돈을 들고 맞아. 도망가고 너무 많고 그 강아지를 다 안락사 시킨 네, 맞아요. 사람들 있었잖아요. 애니멀 호더도 있고 되게
선진국 하여튼 문화 의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은 거는 저는 기준을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동물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자죠. 약자.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약자인데 잘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식이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아지, 고양이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고 파는 만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럼 동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더 많을까요? 저는 방금 얘기 듣고 바뀌었어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신가요? 그냥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음, 인간하고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된다면 분명히 많은 그런 충돌이 있을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컨플릭트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좋을 것 같아요. 나만 가능하다면. 살짝 강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하고. 필요한 걸 도와줄 것 같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동물권을 더 잘 대변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약간 있잖아요. 그 드루이드 그 게임 캐릭터 드루이드처럼 그 드루이드가 이제 자연을 막 아우르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막 동물 막 소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백설공주 어디지? 그 디즈니 월령공주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동물 다 모이고 막 그거 있잖아요. 백설공주인가? 예. 그런 것도 좀 멋있을 것 같고. 동물들한테 부탁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 그 저기 신촌 쪽에서 뭘 잃어버렸다. 좀 이렇게 알아봐라. 이러면 새 이렇게 착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고 뭐 본 적 있냐. 백설공주도 그래요. 애들한테 막 노래 부르면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막. 맞아. 새들이. 네, 새들이. 대단하네. 새랑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진짜로. 나가다니. 비둘기 많잖아요. 안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비둘기 정령. 비둘기. 그래가지고 좀 잘 알아봐라. 쫙 가가지고 알아보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소조이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거는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다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를 기준으로 하자면 걔네들은 아파도 정말 아플 때까지 티를 안 내요. 네, 그래서 이미 아픈 게 드러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다는 표현 정도는 알고 싶은데 그 외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좀 그래요. 만약에 지금 나 좀 쉬고 싶은데 태영이 가끔 나오고 싶으면 약간 모른 척 할 때도 있거든 사실. 근데 막 좀 야 좀 나가자 이러면은 그걸 들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 좀 무섭다. 너무 방금 개소리였네. 그래서 좀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웃긴다. 근데 이건 여담인데 저 좀 궁금하다. 새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들었는데 왕자의 게임 보면요. 왕자의 게임 아니어도 옛날 중세 시대 뭐 배경으로 한 시대극을 보면은 비둘기 막 새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안 되겠죠. 안 되지 않나? 아니요. 내 발에다가 훈련시킨 애들은 되지 않나?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쪽지를 뭐 새 한 뭐 50마리, 뭐 100마리한테 묶어서 뿌리는 걸로 알아요. 아, 네. 복불복이에요? 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안 확률이구나. 갈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알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몽골 쪽에서 그 훈련을 시킨대요, 매를. 그래가지고 훈련된 새들만 이제 옛날에 이렇게 메신저 역할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저 훈련을 시킨다는 거 자체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참.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런 미신적인 걸 많이 믿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지 학습이죠, 않았을까? 학습. 네. 소통이라기보다는 학습이지. 오늘 동물 의사소통 얘기인데 진짜 다른 길로 많이 샜던 것 같아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사실 처음에 이 주제를 소조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죠. 그렇죠. 네. 소재를 어떤 사실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제일.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동물한테도 감정이 있고 동물한테도 생각이 다 있고 기억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좀 더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너무 모르고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봐도 저 같은 경우 강아지 데리고 지나가면 어린애들이 강아지다 막 멍멍이다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멍멍이다 멍멍이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강아지를 사실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다 크고 다 속 시끄럽고 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사실 이 주제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네. 오늘 추억의 주인장님의 추억의 그러니까 그레벨 얘기 다 했잖아요. 동물의 추억. 제 썰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쥐 머리랑 네. 조금 더 의견이나 그런 걸 정리를 해서 네. 토론식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안건을 가지고. 네. 근데 저희 포맷을 좀 토론도 괜찮겠는데요? 좋죠. 저희 한번 구상한 적 있었어요. 뭐 찍먹 부먹에 대해서 한번 1시간 동안 얘기해 볼까. 약간 침펄 토론처럼. 네,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걸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죠, 좋죠. 어떨까. 서양, 동양 뭐 이런 거라든지. 재밌네요. 침묵. 처먹은 어떡하죠? 처먹이 뭐예요? 그냥 먹는 먹는다. 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네. 먹으라고 그냥. 아, 예, 맛있는 녀석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 예, 찍먹이냐 부먹이냐 물었는데 문세윤인가? 예, 처먹입니다. 이거.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먹으라고. 어떻게든 맞아요. 그 때려 넣어라. 배우신 분이야 역시. 웃긴다. 어쨌든 뭐 무슨 얘기가 됐든 저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